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후 1시 2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나는 요즘에 말이죠. 도올 김용호 교수가 강의하는 주역 강의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올 김용호 교수가 하는 주역 강의를 아주 주의 깊게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워낙 도올 김용호 교수는 대학자분이라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내 지식체계 수준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양반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대학자잖아요. 학자 중에서도 아주 큰 대학자다 그 말이죠. 근데 그래서 도올 김용호 교수님이 쓴 이 도올 주역 강의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강의를 듣고 하는데요. 학문, 이 세상 학문이 여러 분야의 학문이 있잖아요. 주로 이과계통의 학문이라면 물리학, 과학, 공학, 의학 이런 게 이과계통의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과계통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보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면 어떤 학문들이 있냐면 각종 문학,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역사학, 이런 것들이 인문학 계통의 학문이다 그죠. 근데 김용호 교수는 철학자니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그죠. 근데 이 이과 계통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보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요. 이 논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과 계통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보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에 논리가 많고 논리에 아주 궤변 비슷한 그런 논리도 펼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론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 문학 이런 게 다 이론 계통의 학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사람을 눕혀두고 수술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볼트를 하나 제대로 깎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계 하나를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겁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없는데 이론이 그렇게 많다 이거죠. 이론이. 그러니까 이론만 배우는 겁니다. 이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도올 김용호 교수가 이제 철학을 전공한 인문학을 전공한 학자가 돼서 그런지요. 여기 이 책을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소개시켜 주고 싶은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그런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런 도올 김용호 교수의 논리가 있어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과거의 폭력성 생각해보자. 우리는 학교를 다닌다는 비주체적 선택에 의해 실제적으로 강요된 학교 커리큘럼의 과정을 통해 기본 교양의 세뇌를 거친다. 그러니까 학교에 나가게 되면은 학교에 정해진 학과 시간 있잖아요. 정해진 학과 시간대로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세뇌를 거친다 그죠.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가장 안심하고 받아들인 사유 행태가 과학이라는 것이다. 사이언스, 그 어원인 라틴어의 스키엔티아는 암 즉 지식이라는 뜻이다. 이 스키엔티아는 르네상스 이래 세계를 양화된 것으로 인지하는 지식의 체계이다.
우리 인간세에 일어난 가장 거대한 혁명은 이 스키엔티아라고 불리는 근세 서구의 지식체계에 의해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세뇌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과학이라는 지식체계에 의해서 전 세계 인류가 이제 세뇌당했다는 것이죠. 이 지식은 자연을 수학화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 상식적 인식의 생활 세계 위에 덮어 씌워진 수학적 기호로 만들어진 이념의 외필일 뿐이다. 우리는 전체 물리학 시간을 통해 지동설이라는 것을 환경인식의 방법으로서 배운다. 그리고 천동설을 말하는 자는 비과학적이고 비근대적이며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자로서 천시하게 된다. 천동과 지동, 설명의 방편일 뿐. 그래서 이제 기막힌 도울 김영욱 교수의 논리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이념적 왜곡일 뿐이다. 일식, 월식, 달의 변화, 황도의 변화, 행성의 주기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 지구가 둥글다든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공전한다는 가설이 보다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지식을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자라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평평한 대지가 있고 그 대지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저녁이 되면 대지 서쪽으로 노을진 지평 속으로 사라진다는 인식체계를 구태여 지동설적으로 계산하고 설명하느라고 애쓰지 않는다. 천동설이야말로 지구 중심적 사유이고 지동설이야말로 태양 중심적 사유이다. 그런데 아무도 태양에 가서 지구를 쳐다본 사람은 없다. 그것은 수학적 가설일 뿐이요. 그러한 가설이 보다 방편적으로 더 많은 사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상식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삶의 세계를 파괴해왔다. 지동설만으로 세계를 설명한다면 시도, 문학도, 위대한 미술도 다 사라진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렸을 때서부터 과학이라는 과학의 학문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교양, 또 과학 교양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제 세뇌를 받아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동설,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무식쟁이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식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세뇌된 그런 그 결과로서 그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쟁이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의 체계가 바로 세뇌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동설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동설적 입장에서 아니 지동설이,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지동설이 아무리 과학적인 그런 거라 논리라 하더라도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는 삶에 있어서 천동설적으로 산다 이거야. 지구는 언제나 평평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 현실에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동설적으로 천동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의 삶이 천동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동설적으로 우리가 생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자꾸 헷갈려서 이렇게 말을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저 어려운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을 자꾸 헷갈려 말을 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동설만으로 이 세계를 설명한다면 시와 문학도 없고 미술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세계나 인문학의 세계라는 것은 천동설적인 그런 측면에서 시와 문학이 발달하고 미술이 발달하고 이런 예술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지동설만 하고 살아간다면, 지동설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예술이나 이런 그다음에 미술 이런 향기로운 예술의 세계도 없어질 뿐더러 우리가 너무나 과학에만 치우치면은 또 삭막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딱 이 글을 읽어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물론 현대는 과학의 시대니까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과학 일변도로만 가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도울 교수님의 강의를 보면서 이제 이 책을 읽어보는데요. 나는 요즘에 머리 쓰기가 싫어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면 이 졸음부터 온다. 내가 꼭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 책을 펼치기 싫어져요. 그러다가도 어쩌다 책을 펼치면 집중해서 이제 아주 천천히 다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정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잖아요. 독서하는 분량이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 주역이라는 건 굉장히 고대에 생긴 그런 인식체계인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흔히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다. 옛날 사람들이 뭘 얼마나 깊게 생각했을까. 어쩌고 이러면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을 비하하는 은연중에 옛날 사람들을 비하하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도 발달하지 못하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교양이라든가 과학이란 미명하에 학교에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세뇌를 당했거든요. 과학이라는 인식체계에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라. 과학이 덜 발달된 고대 사람들은 미개하고 인식체계가 좀 전응화적이고, 그리고 현대인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머리가 상당히 깨어 있고, 이렇다는 그런 편견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주역이라는 것은 말이죠, 고대에 생긴 인식체계입니다. 근데 이 주역을 배우다 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현대인은 똑똑하고 과거의 고대 사람들은 미개했다, 이런 오만감을 가지고 우리는 여태 살았었는데, 이 주역을 배우다 보면은 그런 오만함을 씻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대에 생긴 이 주역의 인식체계가 얼마나 철학적이고 이런 건가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을 배우게 되면은 말이죠, 고대인들을 얕보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고대인들도 생각하는 게 깊었구나. 생각하는 깊이가 깊고 참 탁월했구나. 새삼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그런 과학과 교양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에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한 현대인은 현명한 사람들이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람들은 미개인이다, 이런 단순한 도식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역을 배우다 보면은 말이죠, 그렇게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고대인들도 참 똑똑하고 사유하는 게 깊었구나, 이런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선동과 지동, 설명의 방편일 뿐, 이런 제목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